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진아입니다. 어느새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은 사회적으로도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고, 올해 다이어리는 얼마나 썼나? 목표는 완성해 가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좋은 때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4, 5, 6학년 11월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사회 과목이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 영역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지만 아이들은 어려운 주제라고 여기고 관련 책을 찾아 읽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11월은 사회가 이렇게 재밌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민주의 슬기로운 정치 생활입니다. 사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민주주의일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민주인데요. 주인공 민주가 생활하며 겪는 일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 도서는 내일은 슈퍼리치입니다. 아마 많은 아이들의 꿈이 바로 슈퍼리치일 겁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을 법한 책인데요. 주인공 재원이는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돈의 가치와 더불어서 나에게 진짜 소중한 건 무엇인지, 돈이 과연 전부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3주차 도서는 변호사 어벤져스 1권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목에서도 직관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책의 주인공은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 어벤져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여러 법률 용어를 익히고 나아가 법과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주차 도서는 강남 사장님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고양입니다. 이미 유튜버로서 성공을 이뤘고요. 카메라 앞과 뒤의 모습을 이 책에서 보여주죠. 일명 강남 사장님인 이 고양이를 지훈이가 돌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미디어를 접하는 태도, 특히 동물이 출연하는 유튜브는 어떤가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4주차 선정도서인 강남 사장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유튜브를 사용하고 계시죠? 유튜브와 미디어, 이제 우리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많은 아이들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12살인 지훈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도중 집 앞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마침 나에게 딱 맞는 조건이라는 생각에 전단지에 붙은 장소로 찾아가죠. 으리으리한 대문을 들어가 만난 건 다름 아닌 고양이. 심지어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지훈이는 말 그대로 이 고양이의 집사가 되어버립니다. 지훈이의 업무 리스트에는 사장님의 식사 준비부터 유튜브 채널 관리까지 만만치 않은 첫 사회생활이었죠. 지훈이가 이렇게 고된 일을 묵묵히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집을 사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훈이는 친구와의 관계도 포기한 채 묵묵히 집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하시는 유튜브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영상 만드는 것에 내가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요. 지훈이는 PD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장님 덕에 친구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겨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강 실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강남 사장님은 망하게 됩니다. 덩달아 지훈이까지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지훈이와 사장님은 이대로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이 책은 카메라 밖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에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주인공이 고양이라는 것도요.
지훈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돈, 이 둘의 무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고요. 사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의 그늘로 내몰린 동물들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가볍게는 인상 깊은 구절을 옮겨 적어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 동물이 출연하는 유튜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면 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프로그램입니다. 5학년도 마찬가지로 사회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는데요. 아이들은 사회라는 과목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에는 사회 과목의 중요 개념을 익히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접했던 정치 경험은 바로 선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이 가장 친근감을 갖고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으로 정치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통해 사회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주차는 책이 아닌 영화 스윙보트입니다. 1주차에 배운 정치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투표권 취득 연령이 하향 조정됐죠?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2주 동안 투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세금 내는 아이들입니다. 시온의 반은 각자 역할을 맡아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세금도 내고 사업도 하며 실업을 할 수도 있죠. 시온의 반 아이들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관념을 길러봅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교실에서 샌드위치 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학급 재판을 열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주려 노력하죠. 이들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며 논리력과 추론력을 길러볼 수 있겠네요. 제가 추천할 책은 세금 내는 아이들입니다. 시온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고학년이죠. 그런데 시온은 아직 돈을 잘 관리할 줄 모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아 쓰고 쉽게 써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번 담임 선생님은 그런 시우에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민정현 선생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바로 1년 동안 반은 활명수 나라가 되고 친구들은 모두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양했고요. 직업마다 월급도 달랐습니다. 시우는 돈 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이 가장 많은 청소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첫 월급날, 아이들은 세금을 뗀 월급을 처음 받아봤는데요. 시우는 늘 그랬던 대로 월급을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우는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원희와 함께 장사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죠. 하지만 모두 실패.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손해를 보고 맙니다. 심지어는 청소부 자리마저 잃게 되며 세금은 어떻게 내나 막막했죠. 그런 시우에게 경제에 빠삭한 세환이가 조언을 해주고 시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궁금해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왜 내는 걸까? 세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왜 다르게 내는 걸까? 평소 정해진 용돈만 관리하며 생활했던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개념을 완전히 정리했다면 등장인물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의 만족감, 미래를 위한 저축,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가치일까?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프로그램입니다.
5번째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공부합니다. 예술적 감수성은 철학적 사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과서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읽으며 아이들은 예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달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1, 2주 동안 똑같은 빨강은 없다를 읽습니다. 미술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모나리자, 자화상, 앤디 워홀. 이 책에선 그저 SNS 유명인사인 줄 알았던 석촌호수의 러버덕부터 고대 쇼베동굴 벽화까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홍수 속에서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이제는 e스포츠까지. 스포츠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스포츠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에 담긴 역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e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똑같은 빨강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중등 미술과 사회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미술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더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보라는 선생님이 시켜서 예술의 전당에 다녀오지만 미술을 잘 알지도 못하고 흥미도 느끼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심지어 미술은 이기적이다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느끼기는 어렵고 소수의 사람들만 감상하며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우리가 흔히 아는 작품들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배우면서 미술의 진짜 재미를 알아갑니다.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뭐가 다를까? 그럼 화가들은 아름다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 또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색깔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나가며 보라는 성장합니다. 마침내 보라는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선생님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채도와 명도 이야기를 정육점 소고기로 펼치다니. 이 책을 읽으면 당장 미술관이 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미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법을 잘 알았다면 그 마음가짐 그대로 직접 감상해보는 것이 좋겠죠? 만일 이게 어렵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글과 그림을 완성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 문제를 비판한 작품을 살펴보고 나만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구상한다던가, 패러디도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초등 4, 5, 6학년 선정도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가을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알찬 독서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CNA 논술 강사 김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